공영훈 후보자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 자격은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굳이 말하자면 저희 아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국회의원 후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어여쁜 자녀들에게 아빠 찬스 계속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천하람 위원장이 이제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공영훈 후보는 연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아직 뭐 불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드러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매섭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본투표장에 갔을 때 지금 사전투표는 이제 양일간에 걸쳐서 끝났습니다만 자, 이 보수 지지층에서 야, 우리 이기는 쪽으로 이제 몰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심리 때문에 막판 역전극이 펼쳐질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의 추세가 어찌됐든 공영훈 후보를 쫓아가는 추세인데요. 네. 최근 TV토론이라든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아빠 찬스 논란, 네. 그다음에 뭐 갭 투자 논란 이런 부분에서 공영훈 후보가 대응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 대응 여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에 대한 나름대로 좀 이 부정적 기류가 좀 만들어지고 네. 그것이 곧 이준석 후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40%대 31%라고 하는 것은 확률학 통계학적으로는 동률로 보는 게 맞다. 아하, 실제로 오차 범위 것이 이내에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실제로 각 지역구마다 표본을 500샘플 정도로 하는데 네, 네. 오차 범위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로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결과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민주당 공영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리저리 등락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막판 추세 그다음에 현장 바닥 분위기가 2030를 중심으로 한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아하. 때문에 특히 보수층 지지층이 또 어떤 투표 선택 경향을 보일지도 예. 모르는 상황이 나온다면 마지막까지 이게 안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옮겨졌다. 아하. 그렇다면 결국은 2030 투표율이 네. 당락을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공영훈 후보 측에서도 막판 어떤 긴장 속에서 이 선거전을 치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과연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이 화성을 결과가 달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김윤영 부대변인님, 네. 이 당 안에서도 지금 분석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254곳의 지역구에 대해서요. 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영훈 후보의 이런 아빠 찬스 논란 여기에 지금 국힘 후보 역시 젊은 후보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 여론의 흐름은 이준석 후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분위기 국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그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소구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주목도가 높고 네. 이번에 이제 선관위에서 보통 그 선거구별로 후보자 토론회를 하는데 보통 그 토론회를 선관위 유튜브에 올리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예. 이번 화성을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약간 상승세를 탄 것 같은데 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한정민 후보가 굉장히 젊은 후보가 그렇죠. 있는데요. 그 후보는 동탄 지역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정쟁이 아닌 동탄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면서 유권자에게 지금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당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3지대 약진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얘기인데요. 관련 영상 있으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는 그 열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희가 목표했던 10 플러스 알파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석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열석을 갖게 되면 독자적으로 법안 제출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석을 일단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10 플러스 알파 언급을 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조금 줄곧 열석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님께서는 이 예상 의석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10석은 아마 지금 현재의 지지율,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한 20% 중반대를 약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 보통 쉽게 계산하면 한
6.2% 정도가 한 석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석 정도는 맞습니다. 10석에서 한두 석 더 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지금 더불어시민연합이 굉장히 지금 좀 떨어지더라도 예. 그러나 막판 갔을 때 결집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런 몰빵론이 네. 점점 더 개딸 강성 지지층이 더 많은 어떤 확산을 하고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왠지 조국 혁신당을 응원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개딸들의 결집을 더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견제하는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합쳐서 20석 내외의 상황. 그렇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지난 4년 전에 17석을 받았는데 계열 정당이 근데 이번에는 약 한 4석 정도, 3석에서 4석 정도 더 내주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민주당에서. 아니죠. 국민의 미래가 조금 더 잃어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지금 약진이 약진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한 20석 정도 내외.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6석이었어요. 민주당 계열 정당이.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17석이었어요. 17.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20석 정도, 20석을 약간 넘길 정도 합쳐서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그러면 합쳐서 20석 초반대, 그다음에 이쪽 국민의 미래 쪽에서는 약 한 15석 내지 14석 정도, 한 3, 4석은 빼앗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목표 의석수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내심 15석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요, 충분히 조국 혁신당의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15석까지도 목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10석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것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바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여론조사 지지율은 결국은 마지막 그 득표와 관련해서는 부동층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제외되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갑니다, 지지율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흐름, 정권 심판 열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른바 지역구는 민주당, 소위 이른바 지민 비조 흐름이 굉장히 확산되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 지지율보다는 더 높은 지지율로 득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15석까지 목표할 만하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물론 마지막 민주당이 약진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 살려야 된다, 몰빵론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 또 조정을 받겠습니다만 결국은 10석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비례정당 의석수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이면은 총선의 결과 성적표를 들고 이제 대담을 하게 돼요. 몇 석 정도 예상하는지 이게 숫자로 예상하는 건 사실 매우 어렵고 지금 혼전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구가 워낙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일주일 후에 성적표를 예측해보는 차원에서 먼저 정 교수님께 드릴까요? 몇 석 정도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우리 조국 혁신당은 대충 한 10석 안팎인 걸로 다들 예상하시는 것 같아서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몇 대 몇 정도 가져갈 것 같으세요? 저는 160대 120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힘은 자체 분석한 걸로 따르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결국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또 막판에 샤이 보수층이 좀 결집한다든지 이런 어떤 또 정권 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견제론이 그동안 지배적이었지만 안정론이 좀 부각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의석을 확보한다는 전제를 깐다면 결국 한 100 비례를 포함해서 120석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셨어요. 여전 행정관님. 네, 저도 비슷한 전망인데요. 일당은 민주당이 약간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지금 여론조사 추이상. 그런데 민주당이 160, 170석 이렇게 이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기는 것은 약간 좀 두고 봐야 된다. 의석수를 160석까지는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세요? 예, 그거는 경합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사전투표는 끝났지만 마지막 본투표까지 끝까지 이제 한번
결과를 좀 봐야 된다. 일당은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각 당의 자체 네.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일당은 민주당이 뭐 돼 보이는 것 같거든요. 150에서 그러면은 151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150에서 한 160 사이 정도. 그 네. 정도에서 이제 민주당이 결정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그렇게 되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뭐 아무리 지금 뭐 여론조사 추이상 좀 예. 어렵다고 해도 막판에 어쨌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조금 제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석 이하까지 내려가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비슷한 전망 주셨어요. 두 분께서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151, 그다음에 예. 민주당이 130 정도를 예상을 국민의힘이 합니다. 일당을 차지할 네네, 것이다. 일당 차지할 예. 것이다. 이유는 이겁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9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선만 따지면 네. 그때 6대 3입니다. 6번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이기고 예. 3번을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3번 이긴 게 17대, 20대, 21대고요. 3번 다 이유가 외생 변수였습니다. 네. 17대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 한나라당이 121석인데 네. 뭐였죠? 탄핵 후폭풍.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소추가 됐고 탄핵이 기각되면서 역풍이 일었습니다. 이거 예. 외생 변수잖아요. 돌발 변수였습니다. 20대는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 사실 국민의당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고 봤을 때 예. 합쳐서 160이 넘습니다. 이렇게 160이 넘었는데 이때 뭐죠?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거의 찐박 논쟁으로 1년여를 끌었습니다. 네. 최악기 때 외생 변수죠. 예. 마지막으로 지난 4년 전 180대 103 뭐였죠? 코로나19와 그다음에 적폐 청산, 즉 탄핵.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네. 2년 후지만 당시 지금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는 적폐 청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생 변수가 있을 때 아주 높은 차이로 높은 그런 득표율로 이기는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예. 이번엔 외생 변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권 그러니까 심판론이 거세도 정권 심판론은요. 예. 13대부터 계속 21대까지 있어왔다. 딱 한 번이에요. 예. 여당이 진 건. 여당은 언제나 정권 네. 심판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생 변수가 없는 지금 선거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이긴다면 징크스를 깨는 것이고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생 변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150석 이상을 예상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국힘 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예상하지는 못하고 있는 숫자인 거죠. 우리가 언론 보도상으로 지금 나오는 그렇죠. 얘기만 보면 아마도 이제 종편에서 저를 안 부르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네. 거의 뭐 만약에 다음 주에 맞추면 로또 당첨된 것 이상의 존재감과 인지도가 올라가실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우리 불과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용 부대변님은 몇 석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뭐 의석수를 얘기하는 것보다 당의 현실적인 목표는 원내 일당을 목표로 저희 하고 있습니다. 의석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의석수를 네, 얘기하시면 앞서 네, 지금 저희가 이정현 이제 의원님이 의석- 굉장히 네. 엄청 큰 리스크를 안고 지금 저희는 151석을 예상해 의석수가 주셨는데 원내 일당이 된다 해서요. 민주당과 크게 차이 나는 원내 일당은 아니고요. 거의 예. 비슷하게 뭐 130에서 140석에서 서로 되게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상. 비등비등하게 가져갈 네, 것이다. 거기서 저희가 근소하게 앞서서 원내 일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130석 정도씩 가져간다. 네, 그렇게 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신당의 선전을 혹시 예상하시는 뭐 건가요?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지금 워낙 비례대표 정당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여러 정당의 표가 분산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근접하게 붙어 있는 지역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따라서 좀 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예. 있을 거라고 예측해서 저는 그렇게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혹시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네, 사전 투표. 사전 투표 하셨고 저는 본투표하는 사람입니다. 본투표 네. 저도 본투표 본투표. 자, 공교롭게도 이렇게 갈렸네요. 사전 투표와 본투표. 자, 오늘 대담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스튜디오로 오겠습니다.